경험만이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광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막상 글을 쓰려 하니까 광고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뭘 꺼야 할지 뭔가 혼란스러울 텐데요. 저도 처음엔 진짜 머리 아팠습니다. 뭐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 스팟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광고 세팅은 딱 한 번만 제대로 배우시고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애드센스와 블로그 광고의 진심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트래픽이 하루에 뭐 1000만 뷰까지 나온 적이 있고 300만 뷰, 그리고 뭐 하루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와봤기 때문에 최대한 이 페이지 하나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련 강의, 책, 자료에만 500만원 이상 투자했으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가릴 것 없이 직접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많은 광고 대행사와 실전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패도, 시행착오도, 성공도 다 겪은 끝에 결론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인사이트를 얻었고, 이거를 이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론이 아니라 실행과 결과에서 검증된 진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허름한 식당이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이 몰려든다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콘텐츠 품질이 낮은 상태에서 아무리 광고 세팅을 잘해도 수익이 정체됩니다. 수익은요, 광고가 아니라 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뭔가 애드센스 수익이 사람들이 들어온 거 대비해서 낮게 나오면은 뭐 이렇게 바꾸면 수익 잘 나온다, 스킨 바꾸면 잘 나온다, 이런 카더라에 흔들리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막 광고 배치 바꿔, 광고 차단해, 그러다 보면은 글쓰기가 뒷전이 되죠. 그러다 보면 또 금방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막 하루 이틀 바꿔놓고 조금 올라가면은 그게 정답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을 지켜본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수익은 더디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광고가 아니라 글입니다. 광고 세팅은 제대로 한 번만 하시면 되고, 이 영상을 보고 끝내시면 되고, 제가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초보자 때 너무 광고에 집착하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 여러분들이 애드센스를 하게 되면은 주로 보게 될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뷰라는 거는 방문자가 페이지를 본 횟수입니다. 하루 동안 블로그 게시물이 280번이 읽혔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 유입이 아니라 광고 송출이 가능한 읽힘을 기준으로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노출수라는 게 있죠. 이게 광고가 화면에 나타난 노출수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블록이 1820회, 왜 페이지 뷰가 이거 나왔는데 노출수가 이렇게 나왔냐면은, 페이지 하나에 보통 광고가 3개나 3개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출수가 페이지 뷰보다 큰 거는 자연스러운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클릭수는 실제로 광고가 클릭된 횟수입니다. 이 수치가 바로 실제 수익 발생의 트리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CT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클릭수 나누기 노출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되는데, 즉 이 광고 중에서 한 4.3%가 클릭으로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뭐 2에서 3%, 4% 정도면 굉장히 또 높은 상위권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게 엄청 높으신 분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20%에서 30%. 이거는 버튼을 엄청나게 집어넣는 건데, 그게 사실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PC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걸 클릭했을 때 클릭 한 번당 얼마를 벌어들인 평균값을 뜻합니다. 이 수치는 광고주 입찰과 키워드 경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제 블로그에 뭔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 이런 거를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은 CPC가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치만 이런 뭔가 이 어른들에 관련된 뭐가 농축 앱, 즉시 뭐 기관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이런 연락처 이런 걸, 결국에는 이 광고를 돌리는 게 이 DB, 우리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이걸 판매하려고 광고를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 ESG 환경 대전 이런 것들은 내 연락처를 입력하는 게 없고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광고 단가가 보통 낮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나씩 눌러보세요. 내게 아니라 다른 데 들어가서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름이랑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보험이 그렇습니다. 보험, 비교 이런 걸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글을 써봤다고 치면은 이런 데에서도 이제 바로 연락처를 이렇게 입력해라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이 광고를 눌러서 실제로 이 보험을 가입하면은 이 보험사가 뭐 10만원에서 뭐 15만원이 남으니까 뭐 2만원, 3만원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광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단가 키워드가 비싸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 CPC가 광고 단가니까 뭐 광고주가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거는 어떤 키워드로 유입됐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서 들어온 사용자에 따라서 같은 광고가 나가도 단가가 좀 다르게 책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CPC를 올리고 싶다면 기억해야 된 게 이 검색 유입일수록 일치율이 높아요. 뭔가 SNS에서 들어오는 건 저렇게 DB까지 입력 안 할 확률이 높고, 내가 검색을 했다는 건 실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 유입을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알아서 내가 이런 키워드를 쓰면은 관련된 광고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글 내용과 뭔가 광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올수록 CPC가 높아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아일기에 관련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은 뭔가 일기를 봤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같은 경우죠. 뭐 이슈 이런 것들은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CPC가 낮아요. 근데 뭔가 반면 자동차 보험 비교 아니면 뭐 이런 고단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CPC가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RP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RPM은 1000회당 페이지 뷰당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성과면은 1000명당 뭐 3만원 정도의 수익이고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1000명당 보통 3에서 5달러 정도 나오고요. 높으면은 이렇게 20달러, 200달러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말씀드렸듯이 CPC가 높을 경우에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광고 세팅하는 거는 정말 심플한데 어렵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은 구글에 애드센스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애드센스가 나올 겁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 이 내 사이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승인이 됐으면은 여기에 준비 완료라고 파란불이 떠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광고에 들어가셔서 광고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넣고 싶은 사이트가 있으시면은 이거 수정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 사이트들은 전부 다 코드가 똑같습니다. 광고 코드가. 그래서 이 코드 가져오기, 이걸 우선적으로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 내가 넣고 싶은 광고 사이트에다 넣는 겁니다. 이게 티스토리나 뭐 블로그스팟이나 워드프레스나 똑같아요. 이건 무조건 헤드랑 헤드 사이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테스트 계정으로 만든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블로그 들어가 준 다음에 이 스킨 편집 눌러주시고 HTML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헤드 아래에다가 넣어주고 적용, 이걸 눌러주셔야 꼭 내가 무슨 광고, 자동 광고를 세팅할 때 되니까 이거는 꼭 헤드 사이에 넣어주는 걸 기본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세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팅을 하기 전에 제가 광고별 종류 및 이런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사이드바 광고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일자바로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크게 사실상 효율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자바 두 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본문 내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 모바일로 봤을 때 이런 사각형이 플로팅 광고, 여기 아래가 이렇게 앵커 광고인데 이 플로팅 광고는 티스토리에서 금지시키고 있어요. 앵커 광고도 그렇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눌렀을 때 이렇게 광고가 빵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전면 광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아까 광고 코드를 넣었으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의도 기반 형식, 이거는 그냥 저는 다 켜줍니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오버레이 형식 들어가셔서 티스토리시면은 이거를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나 블로그 스팟은 이거를 키시면 돼요. 근데 제가 티스토리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앵커 광고라면 이걸 다 켜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아니시라면은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이 사이드레일 광고 왼쪽 및 오른쪽, 가장 중요한 게 모바일 전면 광고를 1분, 이게 보통 원래 기본으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꼭 1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페이지 형식을 눌러주시고 이거를 저는 다 켜주고요. 광고는 뭐 최대로 하셔도 되고 중간으로 해도 되는데, 최대로 한다고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최대치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외된 영역은 보실 필요 없고요. 제외된 페이지는 내가 만약에 뭐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안 뜨게 하고 싶어 하면 내 메인 페이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크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이트에 적용 눌러주시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고 차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브랜드 안정성, 컨텐츠, 광고 심사 테스터를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역추적해서 그런 글들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차단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내 블로그에 뭔가 이 경쟁사의 광고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건들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자 때. 그래서 광고 막 야한 광고 나오고 뭔가 이상한 광고 나온다 해서 차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사실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애드센스가 알아서 사람들에 맞게 광고를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차단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차단해 본 적이 없고 차단을 해본 사람의 강의 전자책을 샀어요. 그 사람은 1년 동안 정말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 이렇게 했다. 그 강의만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데이터를 산 거죠. 그래서 플랫폼별 뭔가 세팅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은 뭐 티스토리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제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퍼의 광고라는 걸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이거 설정을 따로 안 하셨으면 빼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오퍼의 광고라는 건 최근에 나온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광고 보고 컨텐츠 보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뭔가 외부 유입을 많이 한다, 검색 유입은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걸 추천드리지만 이게 구글 SEO적으로는 아직까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넣고 있어요. 근데 내가 페이스북이나 뭐 스레드 이런 데서의 유입이 많다 하면은 이걸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를 넣으면은 이탈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넣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으면은 티스토리에서는 추가로 해주실 게 있는데, 여기 애드센스 관리에 들어가셔서 저는 보통 그냥 다 킵니다. 이렇게 다 켜줍니다. 이렇게 다 켜주고, 사이드바 광고는 따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뭐 사이드바에 애드센스가 있으면은 이렇게 광고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 사이드바를 켜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켜져 있으면은 여기 아래 플러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너 출력, 이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걸 눌러서 사이드바가 잘 나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티스토리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바일 앱 자동 연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이드바가 여기에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플러스를 눌러 주셔서 사이드바에 누른 다음에 이 배너 출력에 이 사이드바 광고해서 이 코드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를 눌러 주셔서 광고 단위 기준에서 뭐 디스플레이 광고 눌러서 이제 뭐 사이드, 여기다 사이드바 광고 티스, 내가 뭐 확인할 수 있게 이 정도로만 해주고, 이렇게 반응형으로 만들기 눌러주셔서 이 코드를 복사하기 눌러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건 만약에 안 나온다, 내가 사이드바 광고가 안 나온다 이러면 이렇게 수동으로 넣어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인데, 이렇게 광고를 세팅하고도 광고가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일정 트래픽과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나오니까 바로 안 나온다고 뭐 물어보시지 마시고, 하루 정도 기다려도 안 나온다 하면 세팅을 다시 확인해 하셔야 돼요. 보통 하루 안에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막 내 블로그에 이상한 광고가 나와요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건들 필요 없고, 애드센스 광고를 어디에 넣어야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 전면 광고라고 해서 이게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클릭할 요소를 넣으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아래서 자세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뭔가 티스토리 앵커 광고 써도 되나요? 근데 티스토리에서 정지시킵니다. 광고 차단하면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광고 크기를 수동으로 조정해도 되나요인데 구글이 알아서 잘 넣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수동으로 딱히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자동 광고, 수동 광고 어떻게 설정할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던데 제 결론은 자동 광고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애드센스가 알아서 잘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곳에 많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초보자는 자동 광고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약간 고인물들이 수동 광고를 어떻게 쓰냐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렇게 소제목 있죠. 여기 아래에다가 광고를 많이 넣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 보통 사진 아래에 넣거나 이렇게 소제목 아래다가 넣는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전면 광고가 그럼 최대한 높은데, 여기서도 약간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글 끝에 제가 블로그 링크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최대한 뭐 중간중간에 버튼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마지막에 관련된 이런 이전글 넣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SEO적으로도 좋은데 여기서 이전글 넣기 하시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련된 거를 넣어주시면 좋고, 관련된 게 없으시다 하시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클릭할 만한 거 2개에서 5개 정도,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5개 정도는 꼭 내부 링크를 넣어줬어요. 왜냐면 이걸 눌러도 전면 광고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굳이 막 버튼을 끼워 넣으면서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런 버튼도 없었기 때문에 버튼으로 많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넘겼다면은 무한 피드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월 300만원 이상 넘으면은 여기 구글에다가 타뷸라라고 검색하고 제 소개로 왔다고 하면은 조금 잘해주실 거거든요. 이 타뷸라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무한 피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왼 우측에 이런 광고, 언론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사들에 많이 넣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속 내려도 이런 광고가 뜨죠. 이게 타뷸라 무한 피드 광고라고 하는데, 이게 컨텐츠랑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300만원 이상 벌면은 이런 광고를 넣으면은 한 100에서 200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타뷸라 나 데이블, 우리나라에는 이런 타뷸라랑 데이블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이 타뷸라는 세계적인 회사고 데이블은 한국 회사기 때문에 뭐 둘 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봐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타뷸라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좀 광고 상품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뷸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월 300 이상 수익이 나오거나 1방문자가 3,000명 이상 됐을 때 요청하면은 저기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초보자용 전략보다는 약간 중고급자들이 사용한 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광고 버튼은 어떻게 만드는지, 뭐 거미줄 링크, 뭐 사이드바, 뭐 뺑뺑이 넣는 게 좋은지. 근데 제 대답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막 너무 가스라이팅에 듣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수익이 엄청 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트래픽, 돈 써서 유료 광고 돌리고 뭐 다양한 것 해가지고 벌어온 건데, 그게 본질인 줄 알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거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무슨 버튼이며 뺑뺑이며 거미줄 링크. 근데 전 그런 적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집착하잖아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검색 노출이 안 돼요. 왜냐면은 계속 뺑뺑이 돌리는 글을 어떤 포털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외부 유입에 자신 있고 광고 돌려서 얻는 수익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초보자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떤 글을 좋아할지 쓰시라고요. 그래서 검색어 기반 키워드, 그 다음 유입, 트래픽, 글 품질, 이게 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도 여러분들 CTR, CPC, RPM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수익이 200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음에 뭔가 버튼, 디자인, 이런 광고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월 200만원을 못 버신다면은 글쓰기와 뭔가 그냥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까에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익은요, 이런 광고를 잘 꾸미는 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가치를 주고 검색에 걸리게 하다 보면은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끝날 것 같고, 이제 제가 다음에는 뭐 구글 블로그 스팟이나 워드프레스를 넣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블로그 스팟도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애드 인설트라는 이 플러그인을 쓰면은 훨씬 쉽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에 엄청 집착하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물론 이것도 제 경험이겠지만 저는 이제 제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많은 광고사들, 모비온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는 이제 국내에서 언론사들이나 뭐 커뮤니티, 이런 정말 덩치 큰데 광고를 넣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제안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 제안서를 보내줘요. 제가 이런 것들도 다 비교하고 실제로 해봐서 알려드리는 거고, 뭔가 이런 광고 가시율이라고 하죠. 이 노출수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올리는 방법은 내 블로그에 뭔가 이런 여백이 많다 하면 그런 걸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가 광고주랑 1분기마다 이제 미팅을 하면서 거기서 알려준 건데, 그래서 언론사들 보면은 굉장히 촘촘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을 되게 촘촘하게 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가 여백이 많이 없어요. 최대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노출시키는 게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굉장히 많은 광고 테스트도 해보고 돈도 써보고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런 뭐 뺑뺑이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빠지면은 막 절대 못 벗어나요. 언론사들 보세요. 지금 이런 회사도 뭐 30억, 순수익 30억 이렇게 버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돌 수 있는 이런 내부 링크인 거예요. 이런 것들 세팅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니까 그런 거 세팅도 제가 다 이렇게 개발해서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런 걸 구현해 보셔도 되고, 그냥 하단에만 이렇게 인기 있는 글 모음, 저는 이런 것도 해서 자체적으로 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광고 세팅은 이제 뭐
이걸로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엔 저런 제재들이 많아서 어쨌든 구글 블로그 스팟이나 워드프레스에 비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티스토리에서 100에서 200만원 정도 버시면은 꼭 블로그 스팟이랑 워드프레스에 투자를 하시면서 배우셔서 꼭 넘어가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